예, 우리 손광수 정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역은 헌법이 정한 4대 의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을 통한 병역의 면탈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라는 고위직에 임명되고자 하는 분에 대한 병역 면탈 의혹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 기록표에 의하면은 80년 7월 10일 수도 통합병원 정밀 검사 결과에 의거해서 신검규칙 129의 다 만성 단마진 3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군의관으로서 이 수도 통합병원의 정밀 검사가 돈을 주거나 압력을 넣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부정하게 판정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제가 신체 검사 담당 군의관으로서 그 정밀 검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그거는 없습니다. 단지 정밀 검사를 보내서 그 판정이 나오면은 그 판정을 업무 기록하되 병적 기록부에다가 기록하고 수석 군의관에게 넘겨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네. 만성 단마진이 네. 병역을 이행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거나 혹은 심한 병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성 단마진이 병역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이유를 의사로서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시 그 정밀 검사한 수도통합병원 그 군의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피부과 일반적으로 볼 때 네. 그 단마진 중에서도 그 만성 단마진은 네. 그 빈도가 대략 100만 명에 한 150만 명이나 100만 명에 한 명 생기는 겁니다. 이 단마진이라는 게. 그리고 특수한 질병이군요. 특수한 질병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심한 경우는 그 쇼크도 올 수 있고 뭐 아주 그런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전관 예우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관 예우와 실제 법률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관 예우 그리고 법에 정한 전관 예우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법에 정한 전관 예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그걸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인식하고 현재 법률 시장의 실제 상황하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주 솔직하게. 이 문제를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법률에 의한 전관 예우 규정하고 법률에 전관 예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공직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셨던 공직자가 퇴임 전 1년 동안에 근무하였던 네. 그 기간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전관을 금지죠. 막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 법률 시장에서 실제 변호사 시장에서 그런 형태가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하고 현행 규정하고 일치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사실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거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런 걸 저한테 질문하시는 아닙니다. 것인가요? 전관 예우가 그 전에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한다. 그것이 이제 전관 예우 금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관 예우 금지하고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현 실정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말을 설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렇다 납득하는 사항이 있고 네. 그거는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안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어느 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좀 더, 그보다도 더 넓은, 범위에서, 정가 내용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짐작은 제가 합니다. 예, 저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가를 1억을 받든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그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고 1억을 받고 무슨 일을 하고 5억을 받는지는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서 그럼 쉽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문.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가 있고 자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료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할 때 시간당 얼마 정도 줍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거는 영업 비밀이라 하면 비밀이니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정관예의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대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국민 정서입니다. 그거는 공감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저희가 주로 자문하는 분야는 주로 그 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필요하고 예. 또 경제적으로 이득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수익료를 지불하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기업이 대가를 지불했고 그 대가를 받아서 법인이 자문료나 수임료를 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문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게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